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시 을충년 신사월 개해일이 되겠고 일진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 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막다라는 거예요. 막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울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슬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춥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절지,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상절인 4월에 일간 개수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는 양수인 것이고요. 개수는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거나 이슬과 같거나 또는 옹달샘과 같다라고 했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또는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 매우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고, 개수는 이 맑고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어진다. 사람이 먹는 음용수와 같은데 이 먹는 물에 이상한 이물질이 있거나 색이 탁하거나 하면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왕수인 임수는 왕하면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에도 충분지성이 없다. 즉 그 말은 범람의 우려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인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물은 쉽게 증발될 수도 있고요. 작은 물은 고이게 되면 이끼가 끼고 금방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개수가 좋아하는 것은 금 중에서도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은 이제 개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음생음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개수가 태어난 월령 4월이죠. 4월은 염상절, 화가 굉장히 왕한 계절이고 화토동궁이라고 했습니다.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다. 토가 없다 하더라도 화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화 속에 토가 장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4월에 천간으로 무토기토가 투출된다. 이거는 비상사태 돌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가 왕하게 되면 특히나 임수도 그렇지만 작은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라가죠. 화다수갈, 화왕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뜨거워지고 뜨겁게 되면 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가 일단 내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존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같은 비견겁제를 먼저 썼지만은 개수는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4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라든가 또는 신금이 없을 때는 경금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4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개수의 존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생수 해주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금만 딸랑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왕한테 얘를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얘가 왕하면 왕해질수록 화는 어떻다? 화가 왕하면 화다수갈도 되지만 화왕, 금, 용, 금은 녹아버리게 되죠. 얘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얘는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고, 금은 녹아버리게 되니 화가 왕하면 금이 수를 생함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장애가 있습니다. 금이 개수를 생할 때 얘가 자꾸 못 생하게, 이 신금을 못 살게 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생해주는 용도이고요. 별도로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수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것이고, 이 화가 억제가 되면 금을 공격하지 않게 되니 이 신금이 수를 생함이 원활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성을 쓰고요. 다음으로 비견겁제인 수를 얻어서 이렇게 화를 갖다가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개수가 이렇게 4월에 되는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했다 또는 기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개수가 근원이 있으면 간목으로서 이 토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 인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 정관이지만 이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작은 옹달샘 옆에 있는 큰 흙이라 생각하면 돼요. 얘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개수, 신금 다 매몰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4, 5, 미월, 진술, 중미월에 개수가 토가 왕하다. 이건 큰일 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4월의 개수는 신금, 경금으로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고, 임수, 개수, 비견, 급제로서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조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일간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 환경과 같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혹자는 격국과 용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주 8글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의 구성,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 5가지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의 개념인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라고 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고요. 사주가 너무 왕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간의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난조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뜨거우냐 또는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라든가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갖추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의 중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왕세를 추론해내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 그 다음에 한열을 추론해내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인데, 용신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2가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을 떠나서는 살펴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격국과 용신, 일간과 원령을 토대 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그 다음에 오늘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와 일간이 태어난 4월 4화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본시 4화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해서 체음, 용,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화라고 하는 것 특징이 시장안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초기, 경금이라고 하는 중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본기는 뭐가 됩니까? 병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시 사화는 음화이지만 그 본성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인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음용양으로서 양화로 우리가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일간인 개수인 내가 월지에는 화를 극하게 된다. 수극화의 관계가 되죠. 내가 극한다. 내가 극하는 것, 극자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죠? 재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되고, 인기 같은 것 또는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성도 왕하고 일간이 왕해서 신왕, 제왕 하게 되면 유흥오락 이런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반면, 일간이 너무 약하면 재성으로 인해서 여제를 당한다든가 재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왕제왕한 사주가 있는 반면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정제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인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제가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음대 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죠. 그러면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정제 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되면은 무슨 격? 정인 격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수 입장에서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얘는 정관 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격이 됐든 일간이 신약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즉 뭐냐면 4월은
화왕절이죠. 화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 4월은 수는 뭐가 됩니까? 여기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신약하다라고 해서 4월에 개수 또는 4월의 임수는 뭐가 되죠?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 또는 죄다 신약한 사주. 그 다음에 염상절이죠. 4월은 뜨겁기 때문에 매우 조열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는 말라 비틀어져 화다수갈. 그래서 반드시 개수의 근원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다. 개수의 근원은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수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4월 같은 경우에는 5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금을 극하게 되죠. 화왕, 금용, 그죠?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인성이 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견 겁재인 수, 임수 또는 개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이렇게 수국화해서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화가 금을 극하지 않죠. 화가 금을 극하지 않아야지만 인성인 금이 일간을 수월하게 생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금을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를 얻어서 화를 억제시켜준다. 즉 조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4월에 개수가 태어났을 때 용신을 치용하는 기본 원칙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연간에 있는데, 자,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이고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간 자체 개수가 힘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을목이 있든 간목이 있든 상관이 없었을 것인데, 4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왕한 계절, 그래서 화는 왕한데 수가 약하기 때문에 화다수갈한다 그랬죠.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일간 개수의 기운을 뺏어갑니다. 개수는 더욱더 신약해질 것이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서 화를 생해주게 되면 화가 더욱더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더욱더 화다수갈해서 더욱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나의 기운을 뺏어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목은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신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금이 요 개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단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금도 녹아버리죠. 왕금용하기 때문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신금이 개수를 능히 생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연간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수 입장에서 축토는 7살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축토는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고요. 개수도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흡수해서 금을 생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축토는 7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만약에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다라고 하면 개수도 신금도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습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개수 신금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지에서는 해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개수가 해의 뿌리를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인데, 문제는 사해충이 되다 보니까 사화도 깨지고 그 다음에 해수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문제가 되겠죠. 4월이라고 해서 화가 왕할 줄 알았는데 사해충 됨으로 인해서 화도 세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개수가 녹인 자수를 얻었고요. 사해충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가 자에 뿌리를 두고 축에 뿌리를 둡니다. 해에는 전혀 뿌리를 못 내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해충이 된다 하더라도 깨진 바가지이지만 그 바가지만큼의 임수가 통근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개수가 신약은 면했다. 오히려 이 정도 되면 불약 이상 정도
정도는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단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고 사회층 돼서 사화가 깨지게 되면 오히려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다. 개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개수가 또 토천간에 도출되어 있고요. 개수가 해부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해수는 예하고는 충이 되지 않겠지만 일지의 해수하고 차해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축시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또 있고요. 축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주가 기본적으로 한습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운은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인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해합목이 됩니다. 인해합목이 되기 때문에 사해 충이 된답니다. 충이 구제. 사해 충이 구제가 된다. 이거를 이제 충중봉합이라고 하죠. 그건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화가 살아있죠. 인중병화도 살아있습니다. 단 문제는 이제 해수가 인해한 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행하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을묘시도 충중봉합이 되죠. 해묘한 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충중봉합이 돼서 해충은 구제가 됩니다만은 갑인하고 을묘하고 차이는 갑인은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을묘는 병화가 없이 단지 승목만 많아진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화운 가도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 금수운 가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 이렇게 있습니다. 차라리 을묘시가 될 바에는 갑인시가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훨씬 좋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중병화 정화에 도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병진시 원활적인 정제격이 되는데 역시나 사회충은 이것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정관, 하나는 편관. 관사로 혼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관사 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병화 정화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됩니다만 역시나 사화가 깨져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금수운은 병화가 있긴 하지만 사해충으로 인해서 병화가 좀 약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오늘 중에서 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 중 하나가 정사시가 되겠습니다. 사해충 두 개가 이렇게 충하죠.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이렇게는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론도 있긴 하지만 다 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뭐 잠시 남자 대운을 보게 되면 기묘 대운 때는 뭐 해묘한목, 아까 말했던 뭐 생시가 그렇게 을묘시 때 해묘한목, 갑인시 때 인해한목 되듯이 기묘대운 해묘한목, 무인대운 인해한목으로 인해서 충은 구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무토, 기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도 충은 구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수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사시 좋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무오시도 마찬가지로 사중에 있는 무토가 도출되어 있죠. 이 왕토가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킵니다. 토다 매몰, 수가 매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미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미한목이 돼서 사회중이 구제가 된다라고 하는 뭐 이론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이론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뭐 해미한목이 충중봉합이 되든 안 되든 기토 투출돼서 일간 개수를 극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신시는 뭐 사회중이 된다 하더라도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각하니까 개수 자체는 뭐 신약에 이라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한습해져 있다. 화가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목화운 때는 잠시 괜찮다가 금수운 가게 되면 한습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